네, 오늘 강의는 일봉 차트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일봉 차트의 분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쪽에 보시면 상승을 할 때는 전일 고가를 몸통으로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눌림이 나도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하락할 때는 우측 그림과 같이 전일 저가를 이렇게 몸통으로 종가로 뚫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날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하락한다. 하락 우위의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일봉 차트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하위에 1시간봉, 15분봉 차트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중장기 추세가 상승이라면 눌림이 나올 때 어디까지 나올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걸 1시간봉, 15분봉에서 찾는 겁니다. 찾는 건 또 추후에 제가 1시간봉, 15분봉 차트 분석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상승이 유리한지 하락이 유리한지 일봉 차트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일봉의 고가를 몸통으로 이렇게 넘어서면 상승을 하고 전일 일봉의 저가를 몸통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돌파하면 그 다음날 반등이 나와도 하락이 유리하다라는 개념이고요. 이 그림을 대입을 해서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승을 할 때 보시면 전파동의 고점이 여기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다가 흔적을 남긴 전파동의 고점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면 전파동의 고점이 여기죠. 전파동의 고점이 여기고 반등할 때 보겠습니다. 하락이 더 이어지려면 전일 저가를 이렇게 몸통으로 뚫어야 되는데 아래 위 뚫지 못하고 꼬리가 달린 펜들로 마감이 되었죠. 중립인 거죠. 중립 이날은. 근데 그 다음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면 갭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종가로 올라서야지만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전일 캔들의 고가를 종가로 이렇게 올랐었죠. 다음날 그러면 눌림이 나와도 상승이 유리하다. 이 눌림이 나올 때 우리는 1시간봉, 15분봉에서 유동성 구간을 찾고 유동성 구간에서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일 고점을 이렇게 넘어섰죠. 몸통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어집니다. 15분봉 상승으로 하락으로 파동의 변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몸통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상승할 때 보시면 전부 다 전일 고가를 다 몸통으로 종가로 넘어섰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꼬리를 달고 몸통으로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의심해 볼 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중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잖아요. 이때 중요한 부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여기 중요한 수급 불균형 구간, 저항 구간을 살짝 앞두고 이렇게 눌림이 났죠. 그러면 이걸 상승으로 돌리면 여기를 저항 구간을 강하게 뚫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인 유동성 구간과 수급 불균형 구간을 살짝 앞두고 눌림이나 반등이 나오면 되돌려서 그곳으로 다시 상승이나 하락을 할 때는 그 구간을 강하게 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저점을 하락으로 뚫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15분봉의 파동의 변화를 분석하듯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지막 저항 구간을 살짝 앞두고 눌림이 나왔고 전파동의 고점을 넘는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이 났죠. 그러면 상승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전일 저가를 종가로 뚫는 하락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여기 수급 불균형 구간을 살짝 앞두고 눌림이 났죠. 그러면 반등을 해서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여기 중심이나 이렇게 돌파를 하려다가 못하고 이렇게 눌림이 났으면 하락으로 이렇게 종가로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날도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저항 구간을 앞두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눌림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돌려서 저항 구간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전일 고점을 뚫었습니다. 종가로. 중요한 저항 구간을 상승으로 이렇게 뚫고 나면 그 다음날 뚫은 이 구간을 다시 아래로 뚫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을 뚫고 나면 이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시간봉, 15분봉 차트에서 이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을 찾는 거고요. 그 구간 안에 또 유동성 구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날 고가도 뚫지 못하고 저가도 뚫지 못하고 여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하죠. 지지로 마감하는 캔들을 보고 그 다음날 우리는 상승이 유리함을 알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여기 눌림이 나올 때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눌림이 나올 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전일 고가를 종가로 뚫지 못하고 도지에 가까운 음봉 캔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유동성 구간을 뚫었죠. 상승으로 뚫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 여기 이제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유동성 구간을 강하게 이렇게 상승으로 뚫으면서 그 다음날 고가를 뚫지 못하는 도지에 가까운 캔들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지지 구간인 수급 불균형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건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상승으로 돌림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종가로 올라서지 못했죠. 여기도 하락으로 내려서지 못했죠. 눌림이 나올 자리잖아요. 눌림이 나올 자리인데 전일 저가를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전일 고가는 꼬리로 이렇게 뚫렸습니다. 지지 구간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가면 지지 구간이 여기로 아래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올라섰다가 눌림이 나올 때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고가를 넘지 못하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뚫으려고 하겠죠. 다시 뚫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시 전일 고가를 몸통으로 올라서지 못하는 양봉 캔들이 나왔고 그 다음날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겠죠. 여기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려고 했지만 횡보를 했고 이제 여기를 지지를 했으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전일 고가를 계속해서 종가로 지금 올라서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이 나는 거고요. 보시면 계속 전일 고가들을 종가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 강하게 이렇게 내려왔지만 여기 지지 구간인 수급 불균형 구간에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하게 내렸을 때 하락으로 더 이어지려면 여기 몸통을 종가로 이렇게 내려서야 되죠. 그렇지만 꼬리로도 지금 못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캔들을 봤을 때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양봉 캔들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날 이게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여기 저점을 뚫는지 여기 고점을 뚫는지 봐야 되잖아요. 보니까 전일 고점을 몸통으로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고 이렇게 하락으로 완성이 되면서 종료가 되었지만, 이게 하락이 이어지려면 일단 여기 전일 저가를 뚫어야 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하락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전일 저가를 계속해서 몸통으로 낮추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낮추죠.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를 보시면 또 계속해서 종가를 몸통으로 계속해서 여기는 지금 몸통으로 뚫지 못했고, 근데 그 다음날 음봉으로 여기 저가를 뚫어야지만 몸통으로 계속해서 눌림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양봉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눌림이 끝나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승할 때 보시면 계속해서 전일 고가를 종가로 이렇게 뚫다가 종가로 뚫지 못하고 꼬리로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날 눌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여기 눌림이 나올 때 보면 전일 고가를 계속해서 종가로 못 올리죠. 그러면서 보시면 전일 저가를 종가로 뚫으려고 하지만 종가로 계속 못 뚫고 있죠. 그러다가 여기 지지 구간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면서 다시 전일 고가를 이렇게 뚫으면서 올랐었죠.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눌림이 나올 때 보시면 여기는 강하게 급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눌림이 더 이어지려면 전일 캔들의 저점을 몸통으로 뚫어야 되는데 하락으로 뚫지 못하고 양봉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날 눌림이 끝나고 계속해서 여기 고점을 뚫고 상승할 확률이 높다, 눌림이 끝났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여기 눌림이 강하게 나올 때 보시면 계속해서 전일 저점을 몸통으로 뚫고 내려오다가 여기 지지 구간인 갭 상승한 곳 지지 구간에서 계속해서 몸통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오던 캔들이 이 구간 안에서 더 이상 뚫지 못하고 양봉 캔들이 났죠. 그러면 이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상승으로 돌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상승할 때 보니까 계속해서 몸통으로 이렇게 올라서다가 이날 보시면 여기 마지막 이제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하면서 몸통으로 전일 고가를 올라서지 못했으므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눌림이 나도 최대 구간은 여기죠. 그래서 봤더니 계속해서 전일 저가를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꼬리로 이렇게 말고 있다가 이날 강하게 이렇게 올랐었죠. 그러면 최근에 하락할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그림과 같이 전일 저점을 몸통으로 하락으로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하락할 땐 이렇게 상승하던 그림이 하락할 때는 여기 전일 캔들의 고점을 뚫지 못하고 몸통으로 뚫지 못하고 전일 저점을 이렇게 뚫으려고 하다가 음봉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뚫으려고 합니다.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하락으로. 그래서 보니까 이날 지지를 했던 구간에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저점을 몸통으로 뚫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꼬리로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뚫으려고 하죠. 또 뚫으려고 합니다. 하락으로. 그러다가 여기 양봉 캔들이 출현했죠. 그러면 이날 이렇게 눌림이 끝났을 수 있고 상승으로 돌릴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구간을 몸통으로 못 올랐어죠. 종가로 못 올라서면서 도지 캔들로 완성이 되었고 몸통으로 올라서려고 했지만 못 뚫고 반대로 저가를
또 하락으로 뚫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중립인 상태이지만 하락으로 눌림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주된 이유는 여기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확인하고 지지함을 확인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양봉 캔들, 지지가 나왔던 양봉 캔들의 몸통을 종가로 강하게 뚫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뚫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 유동성 구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유동성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만 반등이 나와도 여기 위에 유동성 구간을 뚫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보니까 급락을 했습니다. 종가로 뚫었죠. 종가로 유동성 구간을 종가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고점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등의 끝을 봐야 되겠죠. 반등의 끝을 여기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반등의 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상승할 때 보니까 여기 고점을 이날 뚫었죠. 계속해서 전일 파동의 고점을 몸통으로 뚫지 못하다가 이날 뚫었습니다. 여기 고점과 유동성 구간인 이 고점과 가까운 곳에 올라왔을 때 이곳에서 하락으로 돌림을 보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일 저점도 뚫었고 유동성 구간도 몸통으로 뚫고 나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상승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으로 파동의 변환을 만들고 유동성 구간을 이렇게 뚫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위 고점 유동성 구간과 가까운 곳까지 올라왔고 이게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어쨌든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 액션을 보여줘야 됩니다. 꼬리를 달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든지 음봉으로 마감을 하든지 어쨌든 여기를 전일 고점을 올랐으면서 이 유동성 구간을 뚫으려고 해야 되는데 못 올랐어죠. 못 올랐고 강하게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전형적으로 하락하면서 전일 저가를 이렇게 뚫으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도지 캔들이 나왔고 도지 캔들이 나온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전날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여기 유동성 구간을 몸통으로 이렇게 종가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유동성 구간을 가깝게 이렇게 앞두고 종료가 되었죠. 그러면 그 다음날 뚫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지만 이제 여기 위에 유동성 구간을 뚫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종가로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도지 캔들이 완성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1시간봉, 15분봉 유동성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락할 때 보면 이렇게 몸통을 이렇게 다시 뚫으면서 종가로 뚫으면서 강하게 내려갔다가 마지막 여기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몸통으로 뚫는지 보는 겁니다. 이날도 시가가 여기 위에이기 때문에 갭 상승이 나와가 있잖아요. 전일 장외 거래에서 이제 상승한 부분 그날 갭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전일 고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잘 보시면 여기 밑에 상승할 때 만들어진 수급 불균형 구간, 지지 구간인 수급 불균형 구간이 있고, 여기 위에도 갭 상승하면서 만든 지지 구간이 있지만 지지 구간을 하락으로 뚫었죠. 그래서 이날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지지 구간이 뚫리면 저항 구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날 보시면 들어서면서 그 다음날 종가로 전일 고점을 뚫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눌림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전일 저점을 뚫는 종가로 뚫는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나왔죠. 지지해야 되는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날 보니까 전일 고가를 못 올라서는 음봉 캔들로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그 다음날 눌림이 나올 수 있다.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꼬리와 갭 상승으로 나온 부분은 장외 거래에서 마감을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날 지금 시가가 전일 고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종가로 이렇게 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눌림이 나왔지만 종가로 다시 올랐었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눌림이 나오더라도 상승하는지, 상승할 확률이 높고 마감을 전일 고가를 뚫는지, 뚫고 여기 저항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료가 되고 나면 전일 고가를 몸통으로 상승으로 뚫었는지, 상승으로 뚫었다면 그 다음날 눌림이 나와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하락으로 음봉이 완성이 되면서 전일 저점을 종가로 이렇게 뚫고 나면 반등이 나와도 하락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뚫고 나면 반등이 나올 때 위쪽에 15분봉 유동성 구간과 1시간봉의 저항 구간을 찾는 거고요. 상승으로 이렇게 뚫고 나면 아래쪽에 15분봉 유동성 구간과 1시간봉 지지 구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봉 차트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일봉 차트에서 이 분석된 상황과 현상을 보고 1시간봉, 15분봉에서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일봉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